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있는데 유독 무슨 개떡 같은 삼균주의냐. 이거는 공산주의하고 비슷한 내용 아니냐. 평등이나 균등이나 그게 그거지 별거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주의다.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하면은 그건 공산주의 사촌이 사회주의고 사회주의의 형제간이 삼균주의 아니냐. 이러한 논리로 뒤집어 씌우는 데는 구체적인 관계 장면이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던 1949년 6월 26일 백범 김구가 안두에 의해 암살된다. 조국의 해방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평생을 바친 김구의 죽음은 조소왕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동지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다. 김구와 함께 이루려던 민족 통일의 과업이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1950년 5월 조소왕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사회당의 국회 내 발언권을 강화하기로 결심한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정식 선거였기 때문에 나라 안팎에 관심이 뜨거웠다. 남한 단독 정부의 수립을 반대하며 50 재헌의원 선거에 불참했던 남북 협상파와 중간 계열의 정치 세력들도 대거 선거에 참여한다. 210석의 금배지에 도전한 후보자는 2,209명, 평균 10대 1이 넘는 좁은 문이었다. 50 재헌국회를 한독당에서 보이콧하는 바람에 새로 수립된 그 이승만 정권의 대한민국이 마치 그 미숙아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제 이북에도 김일성의 정부가 서고 그랬으니까 분단이 고착화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백범은 이미 돌아가서 안 계시고 그런 거를 볼 적이 그게 단순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국가 운명을 새로 개척해야 할 리더를 뽑자. 사회당 간판을 내걸고 입후보한 후보자들은 모두 28명. 조소왕은 서울 성북구에 출마해 미 군정 경무부장 출신의 조병옥과 격돌한다. 조소왕은 유세장을 돌아다니며 남북한 통일 정책과 경제적 균등에 입각한 완전 고용 정책을 중요 국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선거구뿐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연설을 들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조소왕의 인기는 대단했다. 한 번은 그 정릉천 흘러내려오고 미아리에 그 다리 있고 한 그 박사장에게 뇌물까지 거기서 개인 연설을 했는데 저녁에 저녁 7시인가 8시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뭐 1시간 2시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올라와서 하는데 그냥 청년들이 매리하고 막 저 가수한테 노래를 청하면 앙콜이지만 선생님 더 한 말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여튼 11시까지 이 연설을 4시간을 그냥 참 정력도 대단하세요. 대운변 가시고. 그러나 경찰은 조소왕 진영에 온갖 압력을 가한다. 조소왕 후보 측의 벽보와 현수막은 모조리 찢겨나갔고 선거운동원들은 거리에서 몽둥이질을 당했다. 뭐 방해 공작이 만만이 아니에요. 전 선거가 지날 때는 오전에 집차에 선거운동원이 탑니다. 대개 학생들이죠. 학생이 나가면 점심때는 빈차로입니다. 운전수가 빈차를 가져와요. 그럼 또 사람을 태워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나갈 때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나가면 여전히 그 시기입니다. 잡혀갔죠, 다. 다 붙잡혀 가서 성북구 경찰서가 유치장에 차서 일부분은 서울경찰국에도 잡아갔습니다. 서울시 경찰.
경찰의 테러와 흑색 선전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조소왕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조소왕은 선거를 포기할 생각까지 하게 된다. 선거 하루 전날인 1950년 5월 29일 오후 성북구 일대에는 괴벽보와 삐라가 나돌기 시작했다. 조소왕이 공산당의 정치자금을 받아 쓴 게 탄로나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월북했다는 것이다. 폭력도 해, 거짓말도 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보도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그거를 알리는 그런 짓은 그냥 뭐 조금 거짓말 하는 거 하고는 근본적인 것이 다르잖아요. 소왕 선생이 이대로 있다는 안 되겠다 해서 밤중에 집차를 타고 선거구를 전부 돌았습니다. 조소왕역에 있다고, 조소왕은 건재하다고 소왕 선생이 자신이 발언했습니다. 1950년 5월 30일 대한민국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경찰의 방해 공작으로 승리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소왕은 34,035표로 전국 최다 득표의 기록을 세우며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한편 제1대 재헌 의원을 지낸 이승만 계열의 후보자들은 대거 탈락한다. 선거에서 승리한 조소왕은 곧바로 김구의 묘를 찾아간다. 1948년 평양행이 실패로 끝나자 김구와 갈라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던 조소왕은 그제서야 조국 통일을 향한 길에 한 걸음 다가선 듯했다. 사회당이라는 그 시기에 사회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활동을 전개했다는 것 자체 또는 의회에 진출했다는 것은 비록 그들이 영원한 이상을 실현하지는 못했지만은 진보 정치 또는 민주개혁, 평화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이 우리 국회에 진출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 민주개혁이라든가 평화통일 운동에 중요한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러나 조소왕의 정치적 운명은 너무도 기구했다. 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현실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조국 통일을 앞당기려던 그의 꿈은 위기를 맞는다. 당시 2대 국회는 다른 사람들이 피난을 가더라도 국회의원들만큼은 서울에 남아 정부를 지키기로 결의한다. 그날 밤 조소왕은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다. 6월 19일에 첫 등원 하시고 일주일 만이잖아요. 6월 25일, 19일에서 25일. 그러니까 뭐 매일 다녀만 오셨는데 한밤에 비상소집하니까 가셨고 그랬더니 결과 비상소집한 그 회의 내용은 국회의원 전원 수도 사수한다. 그러니까 아무데도 가지 말고 수도에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